안녕하세요. 지선쌤의 톡톡 1분 사회입니다. 이번 단어는 헌법과 국가기관 중에서 마지막 단원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여인이 갓난아기를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왕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하자 한 여인이 아이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왕은 아이를 양보한 여인이 침몰하고 판결합니다. 이처럼 옛날에는 개인 간의 다툼이 생기면 왕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여기 자동차 사고가 났네요. 누구의 잘못인지 가리기 힘드니 법에 따르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해요. 그럼 일단 국회로 가볼까요? 법에 따라 잘잘못을 가려주세요. 어쩌죠? 국회에서는 법률을 만들 뿐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행정부로 가보세요. 두 사람은 행정부에 가서 법에 따라 잘잘못을 가려주세요 라고 의뢰합니다. 행정부는 만들어진 법률을 실행에 옮기는 곳이에요.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힘드네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기 법원으로 오세요. 법원에서는 법률에 따라 다툼을 판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일을 할까요? 다툼이 있거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국가활동을 사법이라고 하며 사법권이 있는 법원에서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법 작용은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재판이 공정해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권의 독립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합니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6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여 독립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법권의 독립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으로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을 재판하며 우리나라는 3심제를 원칙으로 모든 사건의 최종적인 재판을 담당합니다. 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다시 재판해달라고 항소한 사건을 재판, 즉 2심 판결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강주, 대전 등 5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방법원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재판이나 범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형사재판의 1심 판결을 주로 맡습니다. 그 밖에도 특허권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이혼, 양자, 상속 같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행정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의 조직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가정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은 1심 판결을, 고등법원은 2심 판결을, 대법원은 3심 판결을 내립니다.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에 속합니다. 재판의 종류는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재판, 죄 유무 형벌의 종 및 양을 결정하는 형사재판, 가족, 친족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가사재판, 행정기관에 대해 국민이 권리를 침해했을 때 해결하는 행정재판, 만 10에서 19세 미만의 범죄재판은 소년보호재판, 그리고 선거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음 재판을 받으려면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할까요? 흥부는 형인 놀부가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아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자식인데 형에게만 모든 재산이 상속된 것이 억울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할까요? 네, 흥부가 재판을 받기 위해 가야 하는 법원은 바로 가정법원입니다. 이혼, 양자, 상속 같은 가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다음 재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햇님이와 달님이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냥꾼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사냥꾼이 2심에서도 무죄로 판결되자 검사는 다시 재판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햇님이와 달님이가 재판을 받기 위해 가야 하는 법원은 바로 대법원입니다. 2심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최종적인 재판을 신청합니다. 2심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를 상고한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대법원의 기능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 규율이나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합니다. 민사, 형사, 특허 소송 등 대부분 재판의 최종 재판을 담당합니다. 행정부의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합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의 효력에 관한 재판을 맡습니다. 다음 재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콩지는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밭일을 쉽게 한 농기계를 개발하였습니다. 특허를 신청했는데 유사한 상품이 있다며 등록되지 않아 재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콩지가 재판을 받기 위해 가야 하는 법원은 바로 특허법원입니다.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에 속하며 특허소송은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을 할까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 수호기관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중에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6년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구성할 때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모두 참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에서 특정 국가기관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것을 막아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관을 구성할 때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모두 참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을 담당합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째, 위헌법률심판을 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위헌법률 심판 절차를 알아보면 법원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제청합니다. 둘째는 헌법소원 심판으로 법률이나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심판합니다. 셋째, 탄핵 심판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의 탄핵 소추를 의결했을 때 그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탄핵 심판 절차는 먼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발의,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 의결서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합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합니다. 넷째, 정당해산 심판입니다. 정부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그 정당의 해산을 청구했을 때 해산 여부를 심판합니다. 다섯째,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국가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심판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본부 좀 옮길게요. 국회는 법률 개정 없이는 안 돼요. 권한 침해예요. 이런 분쟁이 서로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해결해 줍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헌법 기관을 맞춰보세요.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헌법 기관을 맞춰보세요. 이것으로 지선쌤의 톡톡 1분 사회를 마치겠습니다.